성형을 받는다면 이런 데서 받겠다. 안녕하세요. 강남 LK 성형외과 김홍렬 원장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3년에서 이제 7년 또 8년이 지난 그 장기 경과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만약 성형을 받아야 된다면 이제 어떤 데를 가야 될까 이거를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성형외과 의사지만 성형외과 의사를 잘 만나기 위한 팁이 제가 정말 솔직하고 가감없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소신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성형 상담을 오신 분들에게 꼭 저에게 수술 받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성형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 아셔야 될 거는 나를 성형해 줄 그 한 명의 의사, 그 한 명의 의사가 정말 진정성 있게 상담과 원하는 니즈를 이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지.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수술의 실력이겠죠.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경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흔한 눈입니다. 이렇게 쌍꺼풀이 없으시고 눈의 가로폭도 좀 좁으시고 몽고주름이라고 해서 내안각 최피가 넓게 드리워져 있는 눈이고요. 눈꺼풀이 다소 이렇게 두꺼우시죠. 이분은 8년 전에 절개법 쌍꺼풀, 눈매 교정, 그다음에 앞 트임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실밥 빼러 오셨을 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시고요. 이게 이제 8년 정도가 지난 후에 넣었던 경과인데요. 쌍꺼풀 라인은 이제 역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또렷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흉터나 이런 거는 지금 약간 메이크업이 있긴 하지만 거의 보이지 않고 전을 같이 보시면 잘 유지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동영상을 한번 또 찍어 봤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를 잘 고르는 팁 몇 가지 중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한 곳에서 5년 이상 꾸준하게 진료를 하는 분을 저는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추적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이 병원에 잠깐 근무했다가 저 병원에 잠깐 근무했다가 1, 2년 주기로 이렇게 마치 메뚜기 뛰듯이 이런 식의 근무를 하시는 분은 자신의 수술이 얼마나 괜찮은지 혹은 미흡한지에 대한 피드백 자체를 받으실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분의 이제 8년 된 경과를 보면서 저의 미흡한 점과 또 잘한 점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얻는 것처럼 제가 여기에 있지 않았다면 이분을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런 식으로 너무 자주 본인의 진료 자리를 옮기시는 분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형이라는 거는 이 결과가 너무 즉각적이고 의사뿐 아니라 수술 받으신 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 수술이 잘 됐다 못됐다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일단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와야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컴플레인을 하고 수술 결과가 좋지 않다면은 솔직히 한 곳에 오래 이렇게 근무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적어도 5년 이상 꾸준하게 진료를 하는 분이 아무래도 좀 더 믿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먼저 그것을 따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했다, 이런 거는 내가 조금은 아쉽다, 이런 피드백을 본인이 많이 느낀다고 하셨는데 이 고객님을 통해서 이거는 잘했구나 이렇게 느낀 거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분의 눈꺼풀을 보고 이제 어떤 쌍꺼풀을 할 것인가, 쌍꺼풀 수술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이분 눈꺼풀에 맞는 수술 항목의 선정이 참 잘 됐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절개법 눈매 교정을 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맞는 분이었죠. 수술 항목의 선정이 일단 올바르게 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 잘한 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잘못되어서 오신 분들 없으신지? 당연히 없진 않습니다. 아무리 성형외과 의사가 전문의 자격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100%의 성공을 시키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수술 결과의 성공과 실패의 평가는 의사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이 스스로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의사인 저희가 수술이 성공적이다, 잘 되었다 생각을 해도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은 사실은 수술 자체의 문제보다는 수술 전에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한계점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설명을 드렸어야 그분은 나아지는 포인트에서 성공이다 생각을 하고 만족을 하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재수술이나 삼수술 같이 반복적인 수술, 애초부터 수술 케이스가 이제 어려운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해부학적인 위치나 기능적인 어떤 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중하는 의사다더라도 100%의 성공을 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형에 어떤 원칙이 있고 정도가 있는데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수술을 한다면은 성공으로 가는 길, 만족으로 가는 길에 덜커덩거리는 장애물은 있을지언정 극복 못할 실패나 안 좋은 결과는 막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이자 스승님이 아닐까. 의사들이 처음에 수술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는 교수님들에게 배우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서 교수님의 수준을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가르치고 티칭을 해줄 분이 없습니다. 바로 가르쳐주고 티칭을 해주는 분은 저에게 수술 받으신 분들이 되겠고요. 그분들의 몇 년이 지난 장기 경과를 보면서 스스로의 수술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좀 더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성형외과 의사의 어떤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형외과라고 해도 영역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저라면은 한 분야에 좀 집중하는 분을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하는 과입니다. 성형외과는. 수술하는 의사는 아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케이스를 일단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많이 해야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 양에서 오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가령 가슴 성형, 눈 성형, 코 성형, 얼굴 윤곽, 지방 흡입, 얼굴뼈, 양악 수술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제가 소화해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육체적인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는데 제가 눈만 한다고 한다면은 눈만 오늘도 매일 하고 내일도 매일 눈만 하고 이것이 점점 누적되게 되니까 눈 성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더 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는다면 코 성형을 받는다면 저는 코 성형에 집중하는 원장님에게 갈 것이고요. 제가 눈 성형을 받는다면 눈 성형에 집중하는 원장님에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봤어요. 제가 약 한 15년 전쯤에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미용 성형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름을 걸고 시작했을 때 제가 어떤 수술을 했었나 봤더니 눈 성형도 했고요. 그 당시에 코 성형도 했고요. 얼굴뼈, 사각턱 자르고 광대 치는 안면윤곽 성형도 꽤 많이 했고요. 또 지방흡입, 그리고 가슴 성형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공부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수술을 모두 다 하고 싶어도 다양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영역의 수술을 다 잘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잘하는 분야에 남게 되고 분야에 해당되시는 환자분이 계속 소개를 물고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강남 LK 개원 당시에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눈, 코 성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남 LK를 한 2년 정도 꾸리다 보니까 거의 눈만 하게 됐습니다. 눈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2017년도 정도부터는 이제 눈과 리프팅 같은 안티에이징 그런 분야에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요.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또 볼만한 내용 콘텐츠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 LK 김홍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